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봅니다.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시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 또는 과정을 말한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당의 유동화라고 했는데 원래 저당은 정확히 말하면 주택저당 대출 채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주택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 속에서 돈을 빌려간 차입자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낼 권리, 구체적으로는 원리금 수취권 및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묶어서 주택 저당 대출 채권 약자로 저당 채권이라고 하고요. 이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시킨다. 즉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한다. 이때 부족한 자금을 확보한다. 이 말을 바꾸면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대출기관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2차 저당 시장에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대출기관 입장에서 빌려줄 돈이 남아돈다. 충분히 확보돼 있다. 그럼 저당을 팔아먹지 않고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 즉 자산의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빌려줄 돈이 부족하다, 여유가 없다면 그 저당을 저당 시장에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3번 MPB죠. MPB는 원리금 수취권 및 저당 채권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이미 틀렸네요. 왜냐하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그 결과 관련 위험을 투자자가 모두 부담하는 건 MPB가 아니라 MPTS예요. 이체증권이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걸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MBS, 즉 주택저당담보부증권의 유형, 종류가 크게 MPTS, 자, MPTS, MPB, MPTB, CMO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죠. 이 중에 성격을 따지면 MPTS는 지분형 MBS, MPB가 채권형 MBS, MPTB, CMO는 공통적으로 지분채권 혼합형 MBS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고요. 또한 권리가 있어야 위험도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권리 부분은 크게 원리금 수취권 그리고 원래 저당 채권의 소유권인데 줄여서 저당권이라고 할게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권리와 위험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연결된 또 관계가 있는 위험이 바로 조기 상환 위험이 되고요. 저당권과 관련된 위험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쪽이 조기 상환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라고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MPTS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를 투자자에게 매각,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 위험 역시도 모두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MPTS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가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조기 상환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모두를 투자자가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품의 구조상 MPTS와 정반대가 MPB거든요. 그럼 MPB는 내용도 반대가 돼야 되니까 모든 권리도 발행기관이 갖고 있고 모든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MPB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를 발행기관 또는 발행자가 보유하고 그 결과
관련 위험도 모두 발행기관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PTV와 CMO는 짬뽕이 되기 때문에 권리도 투자자와 발행자가 하나씩 나누어 갖고 위험도 투자자와 발행자가 하나씩 나누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할 거고 저당권은 발행자가 보유하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한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자, 콜 프로텍션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투자자가 방어하는 걸 콜방어라고 하죠. 자, 콜방어는 어떻게 기억한다? 콜방어가 세 글자이기 때문에 약자 네 글자는 콜방어 인정 안 되고 약자 세 글자는 콜방어 인정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MPTS 안 돼요. MBB 돼요. MPTV 안 돼요. CMO 돼요. 그리고 이제 초과 담보를 설정한다. 초과 담보란 말이 나왔다는 건 발행기관 입장에서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발행기관의 위험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MPTS는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위험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MPTS는 초과담보 설정 안 하죠. 근데 MBB부터 CMO까지는 한쪽이라도 발행기관의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MPTS만 빼고 모두 초과담보를 설정한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요.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지분채권 혼합형 MBS로 참 책 혼합형이죠. 혼합형이니까 MPTB 저당 직불채권과 다계층 증권이 CMO 두 개가 있죠. 근데 MPTB는 현금 흐름의 수취권, 그 현금 흐름의 수취권이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또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그랬죠. 자, MPTB 있죠. MPTB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발행기관 그랬죠. 그러니 원리금 수취권 관련된 조기 상환 위험 역시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이 말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형 회사이고 위탁과 기업 구조 조정은 명목형 회사이다. 맞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형 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니까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그 고용된 직원에 의해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한단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위탁과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형 법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회사가 있을 뿐이고 실제로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 상근의 임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직접 투자 자산의 운영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형 회사로서 상근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자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기는 설립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아니고 5억 이상입니다. 여기가 틀렸군요. 그래서 6번 틀렸는데 우리가 최소한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요. 왜? 자주 물어보니까. 그래서 자,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을 구분해 봤을 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설립 자본금이 5억 이상이고요. 최저 자본금이 70억 이상입니다. 이에 비해서 위탁과 기업 구조 조정, 명목형 회사의 경우는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이 되고 최저 자본금은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암기법이 5, 7에 35가 되는 거죠. 자, 6번 틀렸고요. 7번 갑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에 임원을 둘 수 없다. 맞죠? 과거 기출문제에서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다 라고 바꿔서 틀렸던 기출문제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 프로젝트 금융이죠. 줄여서 PF금융 그럽니다. PF금융은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로부터 즉 개발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 이때 현금 흐름을 다르게 바꾸면 이게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그 개발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그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이 빈약한 경우도 수익성만 높게 예상된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선진적인 금융수단이라고 인식이 돼요. 근데 이런 PF 금융 방식은요,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9번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적인 기업 금융에 비해서 금리나 수수료가 높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맞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9번 같은 문장도 빈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익혀만 둔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번 토지이용 집약도의 상한선, 벌써 집약도의 상한선 나오죠. 이건 집약한계예요. 집약한계. 토지이용 집약도의 상한선은 집약한계고, 집약한계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집약한계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조방한계가 적혀 있으니까 틀렸죠. 집약과 조방은 정반대인 말이에요. 그럼 조방한계가 뭐냐? 집약도의 하한선이 조방한계죠. 집약도의 하한선이 조방한계로서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한다. 꼭 구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